국민의힘 지도부가 연금개혁 졸속 처리는 국민 상대 폰지 사기다라면서 20대 국회에서 구조개혁과 병행 처리 입장을 고수하는데도 지금 당내에서는 다른 목소리들이 지금 한꺼번에 분출되고 있습니다. 연금특위 위원인 김미애 의원은 이 4년간 소수당을 하면서 깨달았다.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거면 우선 나아가자 이렇게 얘기했고요. 윤희숙 전 의원도 필요한 개혁의 일부에 불과해도 천금 같은 기회가 왔을 때 처리하는 게 미래 세대 부담을 줄이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흥미로운 건 당권 주자들 간의 의견이 엇갈리는 건데요. 나경원 당선인은 처음에는 이재명 대표의 제안을 거짓말이다 이렇게 비판했지만 입장을 선회해서 모수개혁의 첫 단추라도 끼우자 찬성으로 돌아섰고요. 윤상현 의원 역시 모수개혁에 합의하는 것만도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찬성했습니다. 반면 유승민 전 의원은 지금 이 안을 받으면 최소한 2027년까지 연금개혁의 추가 동력이 사라져버린다. 이재명 대표의 얄팍한 술수다. 구조개혁과 함께 20대 국회에서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 역시 구조개혁 없는 이재명식 연금개혁은 청년들과 미래 세대의 고통을 떠넘기고 연금 제도도 파탄낼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침묵 중이죠. 아직 뭐 공식 행보를 한 건 아니니까요. 자, 이 부분이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핵심 아젠다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집권 여당이 뭔가 자신감을 잃은 건지 아니면 오히려 야당이 밀어붙이고 여당이 끌려다니는 좀 반대하는 그 묘한 형국입니다. 우리 김형주 의원님은 이거 어떻게 보고 있어요? 글쎄요, 지금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는 예. 거의 다 왔는데 여기서 멈추지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1% 차이였기 예.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느닷없이 논쟁이 있었던 게 아니라 주호영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국회 안에서 1년 7개월 거의 2년 가까이 이 논쟁을 해왔거든요. 예. 이제 어렵사리 근접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물론 뭐 국민의힘은 원래는 43%였는데 44% 이렇게 돼 있고 민주당은 45%인데 44%. 뭐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그동안에 고생했던 노력해 왔던 그런 성과를 이번 회기 안에라도 좀 그것만이라도 좀 가져가자라고 하는 내부 동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미애 의원님이라든지 또 나경원 의원도 뒤늦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아쉬운 거는 왜 이제 와서 구조개혁까지 같이 하자라고 하는지 그러면 또 당정이 협의해서 초기부터 구조개혁을 짜서 전체적인 연금 틀 안에서 또 노령연금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처음부터 짰으면 이제 그럴 이유가 없고요. 만약 구조개혁 이런 이야기 하기 시작하면 22대 가도 합의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 뭐 보수층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얄밉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근접한 안을 낸 것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좀 수용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진수 의원님. 국민의힘은 이제 민주당이 특검법 처리를 위해서 연금 개혁을 좀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렇긴 한데 일반 국민이 볼 때는 좀 딱한 면도 있어요. 저는 제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연금 정책을 다뤘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게 이번 정부 들어서 대통령께서 기회 있을 때마다 3대 개혁 얘기하면서 연금 개혁을 강조하셨잖아요. 그런 것 치고는 정부가 너무 소극적이었어요. 네. 좀 적극적으로 서둘러서 여러 그 전문가들 의견 듣고 그 국민들 여론 수렴해가지고 뭔가 단일한 내지는 복수한 정도로 만들어서 국회에 넘겼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건 없이 그냥 경우의 수만 쭉 나열해서 그냥 국회에 정부에 떠넘겼죠. 그냥 자료 수준으로 네. 넘긴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당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저는 제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 연금 특위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안 이거는 저는 절대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모든 복지 정책이 그렇지만 지속 가능성이 확보돼야 되고 거기에 더해서 이 연금만큼은 세대 간의 형평성이 최소한은 보장되어야 하는데요. 이번에 이 특위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 안은 이렇게 되면 연금 고갈 시점을 지금보다 그냥 한 8, 9년 정도 늦추는 효과 이외엔 아무것도 없고요. 오히려 아주 미래 세대, 그러니까 지금 한 1990년대, 95년대 이후 출생한 아주 어린 세대들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들에게 어마무시한 연금료 폭탄을 떠안기는 이런 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죄를 짓는 일이다. 무책임한 거고 어떻게 보면 합법적으로 미래 세대에게 후손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다.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멈추고 22대 국회로 넘겨서 이제 구조개혁까지 동반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구조개혁 없는 이 모수개혁만으로는, 그러니까 보험료율 올리고 뭐 소득 대체율을 어떻게 하고 이것만으로는 정말 미봉책이고요. 후손에게 굉장히 무책임한 일이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이 안을 제가 나쁘게 이야기하면 사실은 이 지금 연금 특위나 야당에서 뭔가 한 건 올리고 이 국회를 마감하겠다. 우리 야당이 주도해서 성과를 냈다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숨겨져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 한 말씀만 짧게 더 드리면 지금 여권에서 말하고 있는 구조개혁이라는 게 엄청난 구조개혁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뭐냐면 적어도 미래 세대에게 연금료 폭탄을 넘기지 않는 정도의 구조개혁을 말하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지금 현재 세대하고 미래 세대 간에 좀 고리를 끊어서 적어도 보험료 폭탄이 미래 세대로 가지 않게끔 세대 간에 좀 분리를 하자. 이런 식의 구조개혁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연금 계좌와 새로 가입하는 신연금 계좌를 별도로 관리해서 최소한 이 신연금 계좌에 이제 재정이. 아니, 그러니까 신연금 계좌에 가입하는 이 미래 세대가 나중에 받게 되는, 내게 되는 보험료, 받게 되는 이 급여, 이런 거에 구세대가 만들어 놓은 이 구조적인 위험성을 미래 세대에 넘기지 말자. 세대 간의 고리를 끊는 방식으로 세대 간의 좀 형평성을 최소한이라도 보장해서 미래 세대는 최소한 보험료 폭탄을 맞지 않고 자기가 낸 것 정도는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 개혁을 말하는 거지. 여기다 뭐 기초연금 뭐 다른 공적연금 다 포함해 가지고 전반적인 구조 개혁을 하자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하는 말씀을 제가 강조해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금고를 분리하자는 얘기잖아요. 분리해서 다음 세대로 떠넘기지는 말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KBS에 입사했을 때 선배 세대하고 퇴직금이 달라졌거든요. 그것도 이제 구퇴직금, 신퇴직금 이렇게 제도를 분리하는 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자는 말씀인데 그래도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제 구조개혁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재명 대표가 제안했을 때 대통령 영수회담을 받고 대신에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구체적으로 안을 제시하면서 이걸 네가 받아줘라, 당신이 받아줘라 이렇게 하면서 했으면 어떨까? 아니요. 그거는 제가 한 말씀을 짧게 더 드리면 제가 말씀 길어서 죄송한데 이렇게 되면요. 아까 유승민 전 대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한번 통과가 되고 나면 22대 국회 넘어가죠. 그러면 윤 대통령 임기 내 그러니까 27년까지는 이 연금 개혁은 제가 국회 그동안의 행태를 보건데 절대로 더 진도가 안 나가고요. 동력을 상실한다는 말씀이죠? 동력을 상실하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 생각은 그걸 겁니다. 자신이 대통령이 돼서 이 지금 얘기하는 구조개혁을 자기가 해보겠다. 이런 저는 뭐 제 개인적인 의심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지금 당장은 우선 모수개혁만 해놓고 22대 국회 열리자마자 지금 얘기하는 구조개혁을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27년까지는 절대 그 논의는 진전이 안 될 거다. 저는 그런 상당히 좀 정략적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저희 마침 저희 개혁신당이 이제 신연금과 구연금을 분리하자는 입장을 쭉 밝히고 있고
뭐 KDI가 그런 제안을 해서 좀 더 구체화 시켜야 되는데 왜 말만 꺼내고 안 하느냐 이런 게 저희 공식 입장인데요. 이 문제에 관련한 어쨌든 지금 21대 국회가 논의를 1년 반 이상 해와서 나름의 각 당이 안을 냈는데 이걸 이제 합의를 그래도 상대 걸 받겠다는데 이제 우리 거 이거 다 못해. 이게 이래버리면 이게 이제 정치의 신의 문제가 기본적으로 있고 신뢰성이 확 떨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말을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막상 이제 협상하고 당신이 제안한 협상을 받겠다는데 안 받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정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안은 여당이 받아야 되고요. 이게 이 여당은 이 문제에서 완전히 무능과 전략의 부재 그리고 정치의 기본의 어떤 그 원칙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무리 이제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가 좀 뭐랄까 얄팍한 꼼수처럼 보이거나 또는 정치적 정략을 위해서 했다 치더라도 이렇게 안이 나온 이상 그 부분은 받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끝나고 22대는 정말 구조개혁을 위한 뭐 연금 통합부터 해서 우리 그 연금 설계까지를 다 포함한 걸 이렇게 한 번 더 한 단계 나아가는 어떤 단계적 접근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댓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 이게 국민을 위한다는 정당인가? 이런 비판적 견해도 있고요. 국민의힘, 니들 일 좀 해라. 이런 글도 있습니다. 자, 22대 특위 구성하고 다시 가동하려면 하세월일 텐데 걱정이다. 이런 의견. 자, 반면에 여당이 반대하고 야당이 되게끔 보이려는 이재명 작전 성공했네. 이런 의견도 있고요. 자, 내는 돈 9%에서 13%로 올리고 또 받는 거 40%에서 44%. 수치상 달라진 게 없는데 이게 개혁이냐 개학이지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자, 우리 신은규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저는 사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연금에 놓고 얘기를 하면 가장 그 소위 말하는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서 아마 제가 그래도 지금 많은 분들의 연금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직접적으로 대변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저는 근본적으로 지금 연금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거에 있어서는 저는 모두가 다 동일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참 희한한 것은 개헌이나 선거제 개혁도 모두가 다 똑같은 말을 하는데 결국에는 현실화가 안 되는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지금 본질적으로 누가 공치사 하느냐. 그러다 보니까 누가 먼저 제안했고 누가 받고 누가 주도권을 행사해서 누구 공으로 가느냐를 놓고 판단을 하니까 모든 게 술수고 모든 게 정략인 겁니다. 그래서 개헌과 선거제 개혁도 지금까지 20년째 이 정말 정치가 최악으로 가면서 정치권이 그동안 다 방치해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연금을 놓고 지금 벌어지는 논쟁을 보면 거의 그 붕당 정치를 보는 것 같아요. 나라는 지금 일본에게 먹혀 들어가는 상황에서 뭐 몇 년상을 치러야 되냐 이런 거 가지고 논쟁하다가 나라가 망한 것과 비슷하고 지금은 거의 이제 봉숭아땅 수준으로 전락해버린 건데 저는 연금에 대해서는 구조개혁도 필요하고 모수개혁 필요하죠. 그리고 본질적인 건 구조개혁일 겁니다. 근데 모수개혁도 필요하다면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연금에 대해서는 저는 미래 세대에게 구연금, 신연금 분리도 좋고요. 더 급진적으로 저는 아예 연금에 대한 탈퇴권을 선택을 하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뭐 꼭 뭐 미래 세대 구연금, 신연금 나누면 또 언제부터 몇 살부터로 신연금 나누느냐 가지고 또 논쟁이 붙을 거기 때문에 차제에 본인이 선택권을 가지고 나가겠다라는 사람들은 기준을 정해서 나가게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대신에 사회 안전망이라는 건 필요하니까 다른 차원에서 저는 사회 안전망을 우리 사회가 좀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입장이고요. 결국에는 제 말씀을 좀 마치자면은 결국에 좋은 결정이 있고 나쁜 결정이 있는데요. 가장 최악의 결정은요. 결정을 미루는 결정입니다. 그래서 전 이번에도 이재명 대표가 던졌다고 하더라도 원래 윤석열 정권에서 초반에 얘기했던 얘기가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비판하는 그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던졌던 안을 상대가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와서 안 하겠다라는 것은 국민들 앞에 설명이 안 되니까 그 조선 동아 중앙일보에서도 다 비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은 상식에 입각해서 모수개혁은 이번에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하고 전 바로 22대 국회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연금에 대한 탈퇴권까지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까지 포함해서 저는 공론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21대 국회 임기가 이제 내일 종료가 이제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당에서는
특검과 연금법 뭐 동시 표결이 싫다면 날짜를 달리하자 그래서 내일 또 원포인트 본회의도 무방하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뭐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논의한 것처럼 뭐 내용을 갖고 토론하는 것보다 또 내용 갖고 토론하기에도 이미 많이 늦을 뿐더러 이미 정략적으로 대응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보면 뭐 여당 안에서도 여당과 정부가 어떤 호흡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여당 안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아주 정광석과 같은 어떤 면에서의 어떤 제안만이 반짝거리고 결과적으로는 무산되는 길로 가지 않겠냐 그렇게 보여지고요. 뭐 국민들이 아마 이런 실망감을 가질 겁니다. 뭐 가질 것이고 훨씬 더 이것은 또 대통령과 여당에게도 상당히 많은 어떤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했던 발언을 제가 좀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면요. 민주당이 여당안을 수용한 건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개혁안을 좌초시키는 것보다 반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여권에서는 대통령실도 그렇고 예상치 못한 이재명 대표의 그 절충한 제안에 정략적인 의도가 다분하다. 뭐 이렇게 보는 시각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여당이 이제 정책과 이슈를 주도해야 되는데 넋놓고 있다 허찔른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진정성과는 별개로 이 부분은 좀 여당에 부담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저는 당연히 예. 생각합니다. 예. 이게 여당의 어쨌든 정치적 무능의 마지막 21대 국회 마지막 날까지 그걸 보여주는 한 행태고 윤석열 대통령이 3대 개혁 중에 하나를 엮고 이 3대 개혁에 본인이 마무리를 못하고 국회에 던져버린 그 결과 그나마 마무리하는 행태를 띠게 되니까 이 문제에서는 완전히 명분 다 밀려버렸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연금개혁의 핵심은 그 연금의 재정이 뭐 2060년경에 이제 어쨌든 고갈되는데 새로운 세대가 지금 저출생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한 20년을 잘 버티면 그 다음부터는 연금에 또 문제가 전혀 없어요. 실제로 이제 전체적으로 인구 구조가 줄어드니까 그러면 한 20년 정도 내를 어떤 식으로 좀 더 연금 재정을 현재 신연금과 구연금 사이에 이 갭을 바꿀 것인가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관련돼서 주로 이제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들어가는 부분이 있더라도 지금의 어떤 모수개혁의 어떤 행태에서 여야가 그럼 1년 반 동안 해서 나온 결론을 상대가 제안했다고 안 받아버리면 이건 다음에 22대 국회에서도 그럼 이게 반복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이제 마무리를 지어놓고 또 넘어가야 되는데 그 마무리를 짓고 넘어가지 못하는 건 정말 정치의 어쨌든 너무나 그 정치에 문제가 되는 이 낮은 수준의 정치를 다시 한번 국민 앞에 보여주는 그 결과밖에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도 이 정치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런 측면에서도 좀 여당이 결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아니 21대 국회 좋은 마무리면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이게 어설픈 마무리를 해놓고 한 번 했으니까 지금 이번 개혁도 17년 만에 그렇죠. 하는 개혁인데 네. 이번에 이렇게 해놓고 뭐 이제 앞으로 몇 년간 괜찮을 거니까 이러고는 저는 계속 또 소극적인 태도로 바뀔 걸 그걸 우려하고 있고요. 저는 제가 이 연금 개혁에 관한 한 정부 여당을 방어하거나 비호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지금 나오는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비판 전적으로 저는 수용을 하고요. 그걸 비호할 생각은 없는데 제가 만약에 이 안은요. 그거잖아요. 더 내고 더 받자는 거예요. 지금 소득 대체율 40%인 거를 지금 이재명 대표가 뭐 여권에 44%도 받겠다고 하지만 결국은 더 내고 더 받자는 거거든요. 만약에 더 내고 소득 대체율은 지금의 40%를 유지하겠다. 그러면 그거는 계약까지는 안 갈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요 정도로 해놓고 그 신연금, 구연금제로 분리해서 적어도 세대 간에 그 연금료 폭탄이 이전되는 그거는 맞겠다 하는 거를 다음 국회에서 얘기하면 제가 동의할 수가 있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더 내고 더 받자는 게 어떻게 개혁입니까? 계약에 불과하죠. 안 그래도 지금 출산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더 내고 더 받자는 안을 갖다가 개혁했다고. 우리 연금 개혁 이제 17년 만에 해냈으니까 이제 당분간은 연금 고갈 우려 안 해도 되니까 조금 그대로 가자. 다음 재정 추계할 때가 5년 후에 재정 계산 다시 하잖아요. 그때까지는 저는 또 안 할 게 저는 뻔하다고 보기 때문에 계속 이 안이 통과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지금 21대 국회하고 관련해서 여당이 전적으로 욕을 먹는데 국민의힘이 21대 국회 전반기 2년은 민주당이 여당이었어요. 그 21대 국회 전반기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게을리했던 것도 문재인 정부가 게을리했던 것도 같이 저는 비판을 좀 하는 게 형평성에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진수희 장관님께서 워낙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지내셨기 때문에 저는 다 내용에는 동의를 하거든요. 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근데 다만 이제 와가지고 과거에 누구 책임이다를 따지기 시작하면은 진짜 앞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정략적이다 이제 이런 표현 내지는 지금 한번 하고 나면은 또 이제 침대 축구할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 전 이런 부분은 좀 논외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전 이번에 모수개혁 하더라도 이게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국민들이 그걸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해놓고서 또 침대 축구한다?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번에 모수개혁 안 했다고 해가지고 그럼 과연 또 침대 축구 안 할 것이냐? 전 어차피 국회는 또 파행일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나온 이재명 대표가 받은 안은 국민의힘에서 내지는 윤석열 정부에서 제안했던 안과 거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안이 나왔을 때 지금 반대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그때 그러면 구조개혁을 해야지 왜 엉뚱한 안을 내놓냐라고 가열차게 비판을 해놨더라면은 전 그 말에 대해서 일리가 있구나 생각을 하겠지만 그때 그냥 다 유야무야 뭐 이슈가 안 돼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다 여기까지 넘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 장관님의 말씀의 내용에는 제가 100% 동의합니다만은 지금 이 국회가 낮은 단계에서라도 합의하는 연습이라도 좀 해야 저는 그 다음에 큰 합의를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연금 관련해서 많은 의견 주셨습니다. 시한폭탄 돌리기 그만. 민주당은 그냥 밀어붙이세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자, 반면에 미래 세대를 한 번만이라도 더 생각해 보고 했으면 합니다. 연금은 공론화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선택적 연금제도 찬성합니다. 이런 의견. 선택적 연금 허용했다. 모두 다 빠져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또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연금을 그때는 이제 문을 닫아야죠. 그렇게 될 때는 연금제도에 저는 실패를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패한 게 명백한데 그거 두려워서 연금에 대한 선택권을 못 주겠다. 이것도 저는 또 다른 의미의 저는 강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거는 정부가 책임을 방기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된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기대여명이 이렇게 늘어난 시점에서 그거를 노후를 완전히 그 개인 보고 책임지고 알아서 해라. 그거는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 같은 이제 미래 세대 입장에서는요. 연금을 제가 매달 일정액을 내고 있는데 꽤 많은 부분 내거든요. 내면서 허탈한 게 뭐냐면요. 이거 받을 거라고 저 기대 하나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받을 못 낼 거라고 걸로 생각을 하고 내기 때문에 받을 거라고 기대하는 정도의 우리가 연금 제도로 개혁을 하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 지금 상태 연금을 가겠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국민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는 것이 오히려 저는 더 솔직한 거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당시에 연금 제도가 1986년도에 짜졌는데 그때는 산하 제한 정책을 짜던 시절에 짰던 아니거든요. 지금은 출산율이 0.6으로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 제도를 그대로 갖다가 무조건 지켜야 된다. 무슨 성경처럼 우리가 절대적 진리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또 하나의 그 미래 세대에 대해서 좀 솔직하지 못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출산율이 내려가는 시점에서 더 내고 더 받자라는 개혁을 하는 게 그게 개혁이냐고요. 저는 그걸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토론 지켜보시는 분들이 참 답 없는 국민연금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아니 어느 나라나 그건 비슷했어요. 이 연금 개혁 과정이 그렇게 순탄한 과정은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댓글에 나오는 거지만 인구 절벽 시대에 국민연금 답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인구가 이렇게 급감하는 게 사실 인구가 과거처럼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전혀 걱정이 없는 연금 보험 내는 사람이 그런 많아지. 상황에서 지혜를 모아도 부족한 판국에 서로가 서로의 안에 대해서 또 주장했던 아닌데 그걸 정략이다 술수다 또 이거 이번에 개혁하면은 다음에 가서는 더 안 할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상대를 보기 시작하면은 어떤 합의도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받았든 누가 받았든지 간에 대한민국 연금을 조금이라도 낮게 만들자라는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좀 얼르고 달래는 태도라도 좀 정부 여당이 가지고 뭐라도 개혁을 이루어가려는 노력을 해야지 정략이고 술수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면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황당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국민과의 그런 약속을 좀 이행하는 식의 정치로 가는 것이
그나마 부족한 도리를 하는 거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기 있습니다. 저도 한마디 덧붙이면 연금 개혁의 핵심은 사실은 대통령이 제안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야는 서로의 맞아요. 그- 국회가 하면 안 돼요. 네. 지지 세력 문제가 네.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자기가 네. 책임을 안 지고 국회 떠넘겼다가 생긴 결과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라도 좀 책임을 져야 네. 되고 어쨌든 이렇게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출산은 줄어들고 대체로 전문가들 말에 네. 의하면 20년만 버티면 되거든요. 네. 예. 네,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프랑스는 폭동 수준으로 갈등이 있었죠. 실제로 그랬었죠. 자, 또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이 시점에 한동훈은 왜 말이 없는 겁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 선거에 나온다고 하니까 또 이런 댓글도 올라옵니다. 네, 2부에서 뵙겠습니다.